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정서의 기능적 역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기대 정서와 목표 선호도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를 진행한 교육심리 전공 박사과정생 안은지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학업 상황에서의 부정정서의 경험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 상황에서 짜증, 지루함, 좌절감 등 다양한 부정정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정서가 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정서를 느끼는 학습자들은 과제를 회피하기 때문에 수행도가 저하되고, 정서와 학업 성취도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긍정정서는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지만 부정정서는 성취도와 부적인 상관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부정정서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은 원하는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지루함이라는 감정은 새로운 자극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비록 그것이 부정정서일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고자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정정서가 도움이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부정정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재 경험하는 부정 정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미래에 기대하는 정서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기대하는 긍정 정서가 어떠한지를 함께 고려하여서 부정 정서가 과제 수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서는 현재 느끼는 정서 그리고 미래에 느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서는 모두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학업 상황에서 두 가지의 정서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부정 정서와 미래의 긍정 정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미래에 내가 행복을 기대를 한다면 그 부정적인 행동을 꾸준히 지속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현재의 부정적인 힘든 상황을 강인하게 이겨내는 것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부정 정서가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래의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의 부정 정서 그리고 미래의 긍정 정서의 상호작용이 다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인차 변인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 선호도라는 개인차 변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목표 선호도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선호하는지 혹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선호하는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기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다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미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미래의 긍정 정서와 현재 부정 정서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부정 정서가 과제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래의 긍정 정서 그리고 목표 선호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3웨이 인터랙션으로 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여자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 3곳에서 학부생 53명을 모집을 하였고,
이 어텐션 체킹 문항에서 한 명이 제외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가자 수는 총 52명입니다. 각각의 학년에 대한 비율을 다음과 같고요. 각 학교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하여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측정 도구입니다. 현재 부정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 부정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여 주관식으로 참가자들이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학업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중요하지만 이루기 어렵고 힘든 목표가 무엇인지를 적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그 뒤에 화, 불안, 수치심, 절망감, 지루함 이 5가지의 부정정서 문항에 대하여서 그 행동을 현재 한다고 상상을 할 때 아래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는지 5점 척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긍정 정서입니다. 당신이 앞에서 언급한 목표를 미래에 성공적으로 이루게 된다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행복한, 자랑스러운, 신나는, 만족하는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속 변인으로 사용된 과제 지속 의도는 나는 과제를 할 때 어려움이 닥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예시 문항과 같이 5문항을 통해서 측정이 되었고요. 장기 목표 선호도는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예시 문항과 같이 2가지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측정을 하여서 통제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목표를 언젠간 이룰 수 있다라고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1에서 5점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미래에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긍정 정서에 고유한 효과를 보고자 통제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기술 통계 결과를 보시면 현재 부정 정서 중에 불안의 정서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수치심의 정서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 긍정 정서의 평균값이 4.5로 측정 변수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목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과제 지속 의도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서 이후에 통제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던 3웨이 인터랙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블록에 각각의 변수들을 투입, 두 번째 블록에 2웨이 인터랙션 항들을 투입하였고 마지막 블록에 3웨이 인터랙션 항을 투입을 하여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가지의 부정 정서 중에 절망감이라는 개별 정서에 한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장기 목표 선호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플러스 1ST, 마이너스 1ST로 나누어서 2웨이 인터랙션을 그래프와 같이 그려보았는데요. 먼저 왼쪽 그래프와 같이 장기 목표 선호도가 높을 때에는 현재 절망감과 미래 긍정 정서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 긍정 정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감이 높아질수록 과제 지속 의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미래의 긍정 정서를 기대하는 사람들일수록 절망감과 과제 지속 의도의 그 significance가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른쪽과 같이 장기 목표 선호도가 낮을 때에는 현재 절망감 그리고 미래 정서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입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정정서가 과제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래의 긍정정서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미래의 행복감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부정정서가 과제 지속 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절망감이라는 개별 정서에 한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절망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긍정 정서를 느끼는 사람은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하기 때문에 과제 지속 의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정 정서인 화, 불안, 수치심, 지루함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 정서들이 사람들의 시야를 좁혀 현재 상태에 집중하도록 이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미래 긍정 정서보다는 현재 느끼는 부정 정서가 과제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 긍정 정서의 완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부정 정서와 미래의 긍정 정서의 상호작용이 장기 목표 선호도에 의해서 또 한 번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미래 긍정정서의 완충 효과는 장기 목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선호할수록 그런 사람들에게서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한다면 장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절망감을 느끼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본 연구는 주관식 응답을 통하여서 참가자들에게 부정정서를 불러일으키고자 했으나 실제 평균값이 높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부정정서를 얼마나 느낄 것 같은지 상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후에는 실제 부정정서를 느낄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는 과제 지속 의도만을 측정을 하였는데 의도를 넘어서서 실제 수행도와 행동을 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부정정서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서도 이러한 미래 긍정정서와 목표 선호도의 완충 역할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